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점수로는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정시, 수시 딱 했잖아요. 정시 뭐예요? 가점제. 사실 그 가점제가 약간 다른 가점제, 납입인정금액은 국립대학이고, 이번에는 사립대학 가는 방법이에요. 가점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세란이 가점 몇 점인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가점은 한번 청약홈에 들어가 보면 가점 계산기가 있어요. 여기 공공단지 청약 연습이 있는데요. 가점 계산기가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 기간인데 지금 30세부터 어머머, 우리 세라님 무주택 가점이 0점이네요. 어차피 0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주택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무주택자로 취급하냐? 내가 부모님한테 독립할 때냐?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나라가 30세부터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란이 29살이니까 사실 무주택 기간이 지금 여기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0점으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 말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2점씩 상승하게 돼요. 나이 먹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지금 그래서 0점으로 되고요. 그리고 지금 부양가족 없잖아요. 지금 배우자 없음입니다. 청당 가입일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11월 19일 30세 미만 미혼의 무주택자 0점이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날짜를 넣었어요. 딱 보니 9점이네. 9점입니다. 지금 청약 점수, 근데 아쉬워요. 만점이 84점인데 9점밖에 안 돼요. 세라님. 이렇게 낮은 거 아셨어요? 아니요. 나 왜 이렇게 낮지? 이런 생각 들죠? 가점 체계는요,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그러니까 만 30세부터 아니면 결혼부터 체크를 해서 15년 동안 무주택자면 만점을 갖게 됩니다. 그 무주택자 간점의 만점은 32점입니다. 그런데 32점 중에 0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5점입니다. 만약에 지금 세라님이 무주택자인 남편을 만났다. 그러면 5점에서 10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날로부터 이제 무주택자 가점이 카운트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쌍둥이 났잖아요? 그럼 바로 10점이 생깁니다. 청약통장은 이렇게 가입 날짜로 했으니까 사실 청약통장을 예전에 그러니까 17세 때 들었다면 더 점수가 높았겠죠. 그래서 지금 84점에 9점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9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청약에 당첨되려고 했어요. 최대로 아무리 늘려도 1인 가구는 가점을 늘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 당첨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추첨제예요. 추첨으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무조건 가점이 아니라 추첨제로 됩니다. 지금 세란이 파주에 거주한다고 했죠? 네. 파주는 지금 비청약 과열 지역. 이게 너무 어렵죠? 아까 규제 지역 생각나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아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8호제곱미터 이하는 부모님 아파트 몇 평에 사세요? 저 33평 정도. 33평이라는 기준은 방 3개, 욕실 2개 정도 해서 조금 4인 가족이 살기 편한 국민 평수를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 정도 되는 평형인데요. 그러니까 8호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3평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평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점제가 40% 뽑고요. 60% 정도가 추첨제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죠. 지금 많이 청약이 유리해졌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데, 그리고 아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참 넘사벽이긴 한데 여기도 추첨제가 생겼어요. 4월 1일부터 이렇게 추첨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1인 가구, 그러니까 싱글족들 청약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하게 해줬어요. 예전에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추첨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첨되는 순서가 있어요. 가점제, 추첨제 뭐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1순위 청약통장이 맞죠. 1순위 청약통장하고요. 지역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치금이 정확하게 2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첨되는 조건이 하나 거기에 있습니다. 새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을 줘야 되죠. 왜냐하면 파주에 건설하는 건데 저기 제주도 사람이 와서 당첨되면 파주 사람은 뭐가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지역 사람, 지역 우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가점제 40%로 뽑고, 그러니까 100세대 중에 40세대는 가점제로 뽑는 거죠. 그래서 이 40세대에는 못 들어가요. 9점이면 어쩌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0% 안에 추첨제로 뺑뺑이를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완전 운이에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제가 운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만들어요? 네, 운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60% 안에 운으로 당첨이 되는 게 바로 추첨제입니다. 단계로 가는 거죠. 이 3기 신도시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3기 신도시요? 혹시 분당 아세요? 분당 알죠. 그게 분당이요. 1기 신도시였어요. 큰 택지지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땅에다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 대규모 택지지구라고 하는데 66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대규모 택지 1기 신도시인데요. 지금 2기 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파주는 2기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요? 네. 3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이런 것들이 바로 3기 신도시예요. 택지지구 안에 집을 짓는 거는요. 거기에 사는 사람만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택지지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원해서 인근 지역에서도 뽑아요.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에는 파주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을 30%, 그리고 경기도는 20%, 서울, 경기, 인천 50% 이렇게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지역에 거주 안 한다면 다른 지역, 그러면 다른 지역 어디? 대규모 택지지구라는 곳가 신도시에 청약하면 돼요. 신도시를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청약홈에서요. 제일 먼저 여기 청약 예점 및 통계, 분양 정보, 경쟁률, 아파트를 눌러주세요. 아파트를 눌러주면요. 이렇게 아파트 청약이 있습니다. 고덕 자이 센트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특이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경기도 안에 있잖아요. 경기도 안에 대규모 택지 지구면 세라님이 여기 청약 가능해요.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곳은 어떤가 한번 보는 거죠. 여기 왕길역, 금호, 어울림, 인천이네요. 네, 우리가 보면 인근 지역의 개념은 서울, 경기, 인천은 다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쪽에 안에서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살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인천이에요. 그런데 여기 없죠? 여기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아니에요.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이 대규모 택지지구라는 게 나도 청약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까 인근 지역 서울, 경기, 인천만 다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고덕국제신도시예요. 고덕국제신도시야 세종신도시는요. 전국 어디에 살아도 청약이 가능해요. 혹시 할머니 어디 살아요? 할머니 제주도. 여기 청약 가능해요. 제주도에 살아도, 그러니까 울릉도에 살아도 고덕국제신도시와 세종신도시는 어디든 가능한 거죠.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봐봐요. 1순위 청약통장이 됐어요. 그리고 예치금도 됐어요. 그 지역 사람만 된다고 하니까 사실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에만 청약하고 울릉도에 사는 사람은 울릉도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바로 전국 청약도 되고 대규모 택지지구인 것도 체크하면 청약할 곳이 많은 거죠. 가점제를 뽑고 추첨제를 뽑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 내가 무슨 청약에 당첨이 돼. 그렇지만 저희 아빠가요 70세 넘어서 당첨이 2번 되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청약의
명언입니다.